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청년생명윤리학회 1기학회원 배진우입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유전자 편집 기술, 우리가 열망해야 하는 기술인가에 대해서입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이란 유전체에서 특정 유전자의 염기 서열 중 타겟 DNA를 제거 또는 삽입해서 해당 유전자의 기능을 없애고 염기 서열을 원하는 대로 재구성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네, 저는 우리나라 초중고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를 하면서 이 과학기술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언제나 유익을 주는 좋은 것으로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커서 인류의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전자 편집 기술은 어딘가 불편했습니다. 이 유전자 편집 기술로 사람을 편집해서 태어난 형질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식물과 앞서 이제 이석진 학회원 분께서 얘기해 주셨듯이 식물과 동물을 편집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이 사람인 우리를 더 완전하고도 더 훌륭한 개체로 편집한다는 점이 무언가 찜찜하고 불편했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네, 먼저 유전자 편집 기술의 한 사례를 살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2018년 허젠쿠이 박사가 유전자 편집 기술로 인간 배아를 편집한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식물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라 이 사람을 편집을 했습니다. 유전자 중 이 CCR5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는 HIV 바이러스가 체내에 들어오게 하는 이 수용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입니다. 근데 이 유전자를 제거를 해서 에이즈를 예방하려고 했습니다. 허젠쿠이는 수정란에 존재하던 이 CCR5 유전자를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잘라내었고, 이렇게 CCR5 유전자가 편집된 배아를 자궁에 착상을 시켜서 세계 최초의 유전자 편집 아기 루루와 나나라는 이름의 여아 쌍둥이를 출생을 시켰습니다. 네, 유전자 편집으로 태어난 쌍둥이 중 먼저 이 나나의 경우에 CCR5 유전자 한 벌 모두에 트리동 돌연변이가 생겼습니다. 나나의 한쪽 유전자에는 염기가 4개가 결실이 되었고 한쪽 유전자에는 염기가 하나가 삽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 이 루루의 경우에는 CCR5 유전자 한 벌 중에 하나는 이제 그대로 남아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염기 15개가 결실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루루의 경우에 유전자 편집 가위가 표적하려고 했던 타깃하려고 했던 그 부위 외에 작용을 해서 발생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증거가 일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편집으로 인해서 어떤 질병에 더 취약해질지 혹은 아예 예측하지 못한 다른 형질을 보이게 될지는 현재로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처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제 사람을 편집하려고 시도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유전자 편집 기술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윤리적으로 괜찮은 것일까요? 이 허젠쿠이의 배아 편집 논란은 과학적으로도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안정성이 보장이 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자녀의 키, 눈동자의 색깔, IQ나 음악 재능, 이런 운동 능력도 만약에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또는 여러분 자신에게 그 근육 강화 기술이나 또는 기억력 강화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이 기술을 사용해야 할까요? 우리 인류는 현재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해서 배아 편집뿐 아니라 성인의 체세포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근육이나 두뇌세포 같은 비생식세포에 대한 유전자 치료법도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연구 개발 끝에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치료나 강화를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생긴다면 유전자 편집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 해야 할까요? 제가 유전자 편집을 통한 치료나 강화는 과연 어디까지는 괜찮은지
또 어디까지는 불편하지 않은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아무리 고민을 해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비생식세포를 통한 편집을 통한 치료나 강화는 윤리적으로 옳은지 또 옳지 않은지 지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배아 편집은 확실히 옳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오늘 발표의 포인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아 편집 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몇 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가지 정도를 가져와 봤는데요. 네, 먼저 안정성입니다. 편집의 안전성을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발표를 제가 시작할 때 허젠쿠이의 배아 편집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에도 안전성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2가지 이유를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프 타겟 효과라는 것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로 특정 염기 서열을 자르고 또 원하는 염기 서열의 DNA를 집어넣는다고 할 때 이 유전자 가위가 타겟하는 부위에 잘 찾아가지 못하고 다른 데로 가게 될 수도 있고, 이 타겟 부위를 잘 자른다고 할 경우에도 사실 어떤 유전자든 편집을 했을 때에 예기치 못한 연쇄 반응이나 부수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번째, 단백질 결합 네트워크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 몸 안에는 여러 생물 분자의 상호작용이 방대하게 얽혀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단백질들, 인간에게는 2만 개가 넘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 단백질 하나하나가 적게는 수십 개, 많게는 수백 개에 달하는 다른 단백질과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물론 인공지능이 발전을 한다면 이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린 이 네트워크들을 다 파악을 해서 이 중에 중요한 요소들을 찾아서 편집을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예측을 해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실하게 불가능합니다. 이 2가지 이유에 더해서 심지어 배아 편집은 생식세포 편집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의 유전자 구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치명적인 유전자 손실이 다음 세대에도 전달이 된다면 상당히 끔찍합니다. 다음으로 배아 사례입니다.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배아를 편집하게 될 때 배아를 대상으로 했을 때 유전자 편집 그 기술의 그 조작을 해서 그 조작을 실수로 이제 잘못하게 된다면 이 배아 자체를 파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입니다. 허젠쿠이의 사례로 설명을 하면은 HIV 바이러스로부터 에이즈에 안 걸리게 에이즈로부터 안전한 아이를 만들려고 시도를 했다가 근데 그 배아 사람 이 아이 자체를 죽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배아 편집을 해야 할지 의문입니다. 다음으로 양육의 의미를 오염시킨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아이의 형질에 대해서 프로그래밍하고 설계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우연성을 제거하고 출생의 신비를 정복하려는 욕구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규범이 지배하고 있는 양육의 의미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신학자 윌리엄 메이에 따르면 부모의 사랑은 받아들이는 사랑과 변화시키는 사랑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맞춤아기 설계는 이 받아들이는 사랑,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랑은 배제하고 변화시키는 사랑이 극대화된 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공부를 잘 했으면 좋겠지만 공부를 잘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납을 할 줄 아는 이 받아들이는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유전자 편집은 부모가 이 받아들이는 사랑을 하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다음으로 계급의 발생입니다. 편집을 못한 자가 불리해집니다.
계급화가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가져온 사진은 영화 가타카의 일부 장면입니다. 이제 회사 면접을 보더라도 이미 유전자의 우월성으로 합격, 불합격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이처럼 배합 편집은 불평등과 차별을 초래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류는 평등을 얻기 위해서 끝없는 투쟁의 역사를 거쳐왔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투쟁의 결과로 평등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합 편집은 앞에 말했듯이 안전성도 보장이 되지 않거니와 만약에 성공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인류 유전자 풀 전체를 평균 상향화시켜서 계속해서 더 강화하고자 하는 강화 경쟁이 더 과열되게 할 것입니다.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우성이 된 적격자, 돈이 없어서 편집을 하지 못한 열성, 즉 부적격자로 계급이 나뉘어서 갈등을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배합 편집을 한다면 우리는 어렵게 얻은 평등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이유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 나와 있는 대상에 대해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 살펴볼 수가 없듯이 여기 사람은 없죠. 사람을 다스릴 자, 또 디자인할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근거로 볼 때 사람이 사람을 조작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권한밖의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 편집은 하나님의 법을 벗어난 행위로서 죄가 됩니다. 우린 하나님의 생명주권 또 창조주권을 인정한다면 유전자 편집을 통한 맞춤하기 설계를 무조건 반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는가를 좀 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유전자 편집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생각해봤고 특별히 배합 편집을 하면 안 됨을 지금까지 계속 긴 시간 동안 설명을 해왔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오늘 발표를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정립하고 행동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발표를 통해서 배합 편집이 윤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모든 측면에서 잘못되었음을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인간을 더 완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완전하지 않고 서로 불완전하게 창조되었음을 인정하고 서로에게 있는 재능과 한계를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에게 연약함이 있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감당해주고 서로 사랑하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가져온 이유는 우리는 잘하는 것도 있고 잘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27절에서 3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다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25절과 26절을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서로와 서로를 돕고 돌보아야 합니다. 모든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그 자체로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인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저는 명문대를 진학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똑똑하거나 탁월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쓸모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늘 저에게 계획이 있다고 하시면서 다르게 보셨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렇게 발표를 하게 하시고 또 캠퍼스에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서 또 캠퍼스에서 제자를 세우는 자로 쓰고 계시는 등 저를 최고 걸작품으로 보고 계시며 여기 보시면 22절 말씀에서 오히려 요긴하게 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다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잣대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인간을 편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성품의 근거에서 봤을 때 유전자 치료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근본의 유전자를 뒤바꿔버리는 시도는 즉 생식세포 편집을 말하는 거죠. 네, 뒤바꿔버리는 시도는 인간으로서 또 피조물로서 주제넘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유전자 편집을 이용한 배합 편집을 반대하면서
서로에게 있는 그 재능과 한계를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네, 유전자 편집 기술 아직 미지의 영역인 부분이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유전자 편집을 통한 배아 편집은 막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완전하지 않고 또 완전할 수 없고 또 불완전하지만 서로에게 있는 재능과 한계를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사회적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완전할 수 없는데 유전자 편집으로 더 완전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할 것이 아니라 우생학적 사고를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완벽할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서로 감당해주고 협력하고 도와주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